자, 이제 우리 교재 138쪽 뒤에서부터 하자고. 우리가 이제 이 단어는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뭐 순열이냐? 아버님 이름이 뭐냐? 순열과 조합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기호, 소학교 기호를 써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 첫 번째는 크게 이제 경우의 수 세고, 그 경우의 수를 순열과 조합으로 이제 나눠서 세는 거니까 첫 번째 이제 이 첫 번째 유형은 경우의 수를 세 가는 건데, 유형 1번에 합의 법칙가 돼 있네.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뭘까? 합의 법칙. 윤호. 합의 법칙이 뭐야? 그리고 더하라는 거. 어쩔 때 그러면 더하는 줄 알아야지. 어쩔 때 더해? 합도그라고 들어봤어? 합도그? 합도그? 합. 더하는 거는 또는의 의미일 때 더하는 거. 즉,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아예 선택을 해야 돼. 또는의 의미일 때.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일 때 이제 더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우리 대표 문제 879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주사위를 보통 두 개를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주사위를.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주사위 두 눈의 합.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더하면 뭐부터 나오냐? 제일 작은 게 뭐야? 1, 1 나오는데 2지. 2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오네. 혜원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여기서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데 고민을 해야 돼? 뭐를 제일 좋아한다? 저는 숫자를 안 좋아해요. 숫자를 안 좋아해. 윤호는? 4요. 4.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게 경우의 수인데 보통은 7이 행운의 숫자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네. 그래서 얘가 6가지로 제일 많은 거야. 그 다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해서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순서쌍이 필요하면 뭐냐? 6하고 4하고 5하고 5하고 4하고 6이잖아. 이렇게 세 가지잖아. 순서쌍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순서쌍을 써봐야겠지만 보통은 경우의 수만 필요하다고.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사위 두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요? 그냥 세 가지. 그럼 끝. 이거 필요 없으니까 보통 몇 가지냐 그것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879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5의 배수는 뭐야? 5 또는 10 이 말이죠. 이거 또는 이거.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에다가 3 더하니까 몇 가지요? 몇 가지요? 7가지다.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이게 쓸 필요가 없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딱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차. 차라는 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야. 항상 수학에서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고, 그 차라는 거는 0부터 0, 1, 2, 3, 4, 5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의 수는 6, 18, 요거 아니고 6, 4, 2가지. 뭐라고? 6, 18, 요거 아니라 6, 18, 6, 4, 2가지라고. 외워야 돼. 이것도 당연하게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뭐다? 6에서 2, 5에서 1. 2하고 5도 돼. 차라는 건 큰 거에서 한거 뺀 거니까. 2하고 6, 요렇게 네 가지라고. 근데 내가 이 순서상이 의미가 없어.
이걸 써야 되면 써서 풀겠지만 그럼 몇 가지냐? 그럼 네 가지다. 이거 네 가지라고. 경우에서만 포함하면 되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주사위 2개를 많이 던진다고. 뭐 3개 던지면 이제 써봐야 돼. 근데 2개를 많이 던지고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투는 합 경우에서 외우고 차 경우에서 외우고 1, 2, 3, 4, 5, 6, 5, 4, 3, 1 그 다음에 6, 18, 6, 4, 2가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핫도그를 생각하면 된다고. 또는의 의미일 때 동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우리 8, 7, 9는 5의 배수는 5이거나 또는 10이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다음으로 유형 2번 우리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신 거였어. 아유 목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이제 우리 882번 자 방정식 x 2y 3z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 20 자 이게 이제 너네 배웠잖아. 상위 배웠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 방정식. 그러지 방정식. 근데 어떤 방정식? 1차 방정식. 조금 더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부정 방정식. 들어봤지? 안 들어봤냐? 이런 거를 부정 방정식인데 자 부정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거. 우리 연립 방정식 그럼 뭐요? x, y 문자 2개고 식도 2개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구할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겠지.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걸 어려운 말로 부정이라고 해. 정할 수가 없다. 그런 방정식, 즉 해가 무수임하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런 부정 방정식 형태는 못 풀어. 못 푸는데 어떨 때 풀 수 있냐? 조건이 있을 때 풀 수 있어.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 그렇지 자연수라 그랬네.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 부정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정 방정식이나 밑에 뭐 부등식 그런 거 이제 해의 개수를 구할 때는 직접 써봐야 돼. 직접 써보는 거야. 직접 써보는데 우리가 힌트는 한 가지 있지. 뭐냐면 개수가 큰 거부터 x, y, z에다 숫자를 넣어서 자연수 조건이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숫자를 넣어서 풀 건데 어떻게 풀라고? 개수가 큰 거에다 숫자를 먼저 넣는다고. 자연수 1부터니까 1부터 넣어. 1 넣으면 뭐냐? 17인가? 네. 그럼 이제 이거의 개수를 또 세는데 자 얘가 1이면 얘가 16이잖아. 근데 얘가 2면 얘는 얼마야? 15여야지. 근데 이 y는 짝수잖아. 짝수니까 15가 나오는 자연수가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부터 대입을 한다? 개수가 큰 거부터. y나 자연수 뭐? 1, 2. 알아서 1 넣으면 알아서 정해지고 2 넣으면 알아서 정해지고 3 넣으면 알아서 정해지잖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 8까지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하는 거라고.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는 2는 6, 14 그럼 y는 1부터 몇 가지? 7은 안 된다. 2, 7, 14, 0이니까 어디까지? 6까지 맞냐? 그러면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3, 3, 9, 11 그럼 y는 1, 2 해서 5까지인가? 다음 오랜만에 z가 4 z가 4면 x 플러스 2y는 3, 4, 12니까 8 그럼 또 y는 1, 2, 3, 4는 0이니까 안되네. 그 다음에 z가 5일 때는 x 플러스 2y가 3, 5, 15 넘어가니까 5 y는 2라고 2까지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돼. z가 6이요. 그럼 x 플러스 2y는
6, 3, 18, 2 이런 자연수는 없네. 그럼 끝. 그럼 총 몇 개? 8개에다가 6개에다가 5개에다가 3개에다가 2개냐? 그럼 몇 개냐? 24개냐? 답은 24개네. 이렇게 써서 좀 풀어보는데 힌트는 개수가 큰 거부터 숫자를 넣는다. 다음 이제 885번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우리 2차 함수하고 어떤 x축의 위치 관계 1 플러스 1. 자,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밑줄,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밑줄. 무슨 말이야? 윤호야, 무슨 말이야? x축과 만나려면 일단 x축과 위치 관계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x축이 y는 0이니까 y에다 0을 넣어서 뭐가 생긴다? 2차 방정식이 하나 생기고 그 2차 방정식이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해가 없어야지 안 만나려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안 만나지. 교점이 없다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너무나 작다 이 말이네. 그래서 방정식의 개념하고 함수의 개념을 좀 짬뽕해서 얘 판별식을 써봤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냐? 얘가 0보다 적다 이거네. 그치?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숫자를 넣어가면서 풀어보면 되는데 얘가 좀 정리가 되네. 어떻게 돼? 여기가 곱셈 공식이잖아. 곱셈 공식 변형 a 빼기 b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4네? 그러면 2차 부등식이네? 맞냐? 예를 들어 x 제곱이 4보다 적으려면 마 2보다 크고 이렇게 하면 되지. 2보다 작다. 그치? 그 말은 이게 뭐야? a에서 b를 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두 수의 차다 그 말이야. 차가 마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2 아니면 0 하면 1.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지.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요? 0이 나오는 거는 6가지고 1이나 마 1이 나오는 걸 합치면 10가지거든. 그래서 총 몇 가지요? 16가지. 좀 알아두니까 훨씬 편하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유형 3번으로 와서 이제 곱의 법칙. 어쩔 때 더했다고? 또는의 의미일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곱했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어쩔 때 이제 곱하냐? 어쩔 때 곱해? 예원이 어쩔 때 곱한다? 그리고의 개념, 이고의 개념일 때 뭐뭐 하고 뭐뭐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위에 반팔 티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어. 그럼 몇 가지로 의상을 코디할 수 있다? 그리고 6가지. 왜? 위에 옷 입고 그리고 밑에 옷 입어야지. 위에 옷 또는 밑에 옷 입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더우면.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뭐뭐 하고 뭐뭐 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곱하는 거고, 우리 886번 15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10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그럼 뭐냐?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이냐?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0자리가 8의 양의 약수니까 여기는 4가지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짝수가 와야 되니까 몇 가지? 5가지 올 수 있네. 그래서 둘이 오고 와야 돼. 여기다가 숫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곱하기의 의미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유형 4번 889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그렇지. 72를 서인수분해 해. 9, 8에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그렇지 곱한다. 더해서. 그럼 얼마야? 3, 4, 12, 12개냐? 12개고 120의 양의 약수. 120은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네. 그럼 약수 몇 개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냐? 16개네. 둘이 어쩌라? 빼라. 나누기해서 하면 되겠고. 다음 892번 해보시고. 892번. 오 540의 양의 약수니까 소인수분해를 일단 하면 2의 제곱, 3의 세제곱, 5. 이거네. 자, 생각해봐. 얘 약수는 우리가 이런 거지. 봐봐. 이게 왜 약수가 12개냐면, 얘가 약수가 12개냐면, 약수라는 건 이제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낼 때, 2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3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그냥 1인 거고, 2 하나만 가지고 오면 약수가 2인 거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오거나, 하나 가지고 오거나, 2개 가지고 오거나, 3개 가지고 오거나. 그러니까 지수에다 1을 더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 약수들을 쭉 이제 할 건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1이라고. 2 하나 갖고 오면 2의 배수겠지. 3 하나 가지고 오면 3의 배수겠고. 맞냐? 그럼 짝수는 몇의 배수라는 거야? 2의 배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를 무조건 하나 갖다 놓으면 나머지 뭐 다 2의 배수겠지. 그러니까 2를 무조건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오니까 이거의 약수의 개수만큼이 2의 배수지. 무슨 말인지 돼? 2를 미리 하나 딱 갖다 놓고 나머지 가지고 약수를 만들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어차피 곱하면 2의 배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 16개가 짝수고. 다음 3의 배수려면 마찬가지 3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옆에다가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요것만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9, 28 요거 얘가 3의 배수 이게 2의 배수겠네. 둘이 더하라고 했고 더해주면 되겠고. 다음 유형 이제 5번. 유형 5번은 별표를 하나 써놓고 기억만 잘하면 돼. 기억만. 유형 5번은 기억을 잘 해야 되고 893번. 이제 우리가 이거는 방법이 있어. 방법.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는 다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돈을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는 지불하는 방법은 다른 거라고. 근데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은 거지. 그럼 당연히 지불하는 방법이 개수가 많겠냐, 지불하는 금액이 많겠냐. 그지 방법이 더 많겠지. 아니면 얘가 방법이나 금액이나 뭐 같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 배웠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어떻게 했어? 요거는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몇 개요? 2개가 있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러지.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그러니까 안 내는 방법만 추가해서 곱해주면 되지. 안 내고 안 내고만 일씩 더해서 곱해. 근데 문제에서 항상 나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2를 빼주면 되지. 이 1이 안 내고를 뺀 거야. 그럼 얼마야? 23가지. 다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금액. 환전을 하면 돼. 환전. 돈을 바꾸면 돼. 무슨 말이냐? 내가 아래 단위의 돈으로 위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50원으로 50원짜리 3개로 100원이라는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금액은 100원을 100원짜리 하나로 내나 50원짜리 2개 넣느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 윗단위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얘가 그냥 50원짜리 2개로 바뀌어버리면 돼. 환전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50원짜리가 5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가 이제 2개가 되는 건데 10원짜리 2개 가지고는 50원이라는 단위의 돈을 낼 수가 없잖아. 이제 끝났어.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된다? 그냥 지불하는 방법을 하나 빼면 되네. 그래서 17가지. 뭐야? 빼라. 이 공식만 정확하게 이제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한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일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하나 빵원을 내는 걸 빼주면 되는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단위 돈으로 위 단위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환전하는 거라고. 아무 데나 이걸 바꾸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한 개였어. 그럼 뭐 못 만드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하고 금액하고는 뭐 똑같겠지. 자, 이제 넘어와서 이건 6번.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도로망 문제가 당연히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였지. 예를 들어 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1이 가거나 또는 1이 가거나 또는 1이 가야 되지. 이게 또는의 의미, 합의 법칙을 알려주고 얘들 이제 두 가지지.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곱하기 의미라고. 그래서 이제 곱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896번 같이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있어도 A 도시를 출발하여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럼 뭐군요? A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지. 경우를 나눠야지. A, B, C로 가거나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냐? 그래.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네. 그 다음에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즉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A, B, D, C도 있을 건데 그 길이 없네. 크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그럼 경우는 몇 가지냐? 얘는 4 곱하기 8가지고 얘는 3 곱하기 4냐? 12가 되고, 자, 가고 가야 되니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그래서 또는 의미니까 더해야지. 몇 가지? 20가지. 어디 898번 해보시고. 898번. 오른쪽 같은 도로망에서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B,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92 되도록 하려고 한다. 몇 개 추가해야 되냐?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도로 기능성을 만나지 않는다.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래.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어? A, B, C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 맞냐? 또 A, B, C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 다음에 B, D를 연결을 했대. 연결하니까 A, B 갔다가 D 갔다가 C 갈 수 있고 A에서 D를 먼저 갔다가 B 갔다가 C로 갈 수 있대. 총 이렇게 네 가지네.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거니까 이제 다 더하면 되겠고. 그러면 A, B, C는 이게 2 곱하기 3 가지고 A, B, C는 3 곱하기 2 가지고 A, B, 2 곱하기 P, D, X개토를 만들었대. X, D, C 몇 가지? 2가지. A, D 3가지. 이것도 X일 거고 P, C 3가지. 그럼 총 6, 6, 12 더하기 4X, 9X, 13X인가? 이게 몇 가지라고? 90가지라고. 그치? 그럼 약분하니 13X는 78? 응. X는 얼마야? 6이냐? 뭐, 속거리로 만들어야 돼? 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으로 유형 7번 색칠하는 경우에서 이 색칠하는 것도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그래서 우리 색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혜영아, 네? 색칠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 색칠을 하래. 오른쪽 그림에 5개 영역에 빨간색 주, 빨주, 노, 파, 검 색연필을 사용해 칠할 거고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색칠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겹치는 것부터 칠하는 거야. 누가 가장 많이 겹쳤어? 그렇지. 여기서부터 칠하는 거야. 몇 가지 색으로? 5가지. 그럼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여기는 이거 2개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여기는 이거 2개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여기는 이거 2개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7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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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 계산해주면 540이 우리 902번에다는 별표를 쳐놓고 902번에다는 별표를 쳐놓고 웬만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902번은 해보시고 자, 같이 항상 색칠을 할 때는 가장 많이 겹치는 것부터 칠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칠해야 돼? A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5가지. 그 다음에 뭐 알파벳으로 여기 4가지. 여기는 이거 2개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이거 2개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이거 달라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요? 2가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어? B랑 C가 같았어.
그지? B랑 내가 방금 왜 여기다가 두 가지만 칠할 수 있었냐? 얘랑 달라야 되는데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지? 색깔이. 근데 노 칠해도 이거 둘이 영역 고별되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해야 된다? 저기 뭐냐? 얘랑 숫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여기 칠해야 될 색깔이 달라지는 형태. 이렇게 좀 한강 건너 뛰어서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일 때는 지금 얘랑 색깔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B하고 D하고 같은 경우, 두 번째 B하고 D하고 다른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그러면 A부터 칠할 거니까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여기까지 똑같다고. 그 다음에 B하고 T하고 같으니까 그냥 여기는 1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갖고 이거니까 여기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다?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네. 이 경우는 B하고 D하고 달라야 돼.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2개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다 다르니까 여기는 또 몇 가지다?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180이고 이건 얼마? 240냐? 그러면 420이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스트 개념으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에서 뭔 말이냐? 수형도라는 말이 이것도 한문이야, 한문.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다 그 말이야. 이런 거 했잖아. 요거 하나 쓰고 요거 2개가 갈라지고 여기 이렇게 갈라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갈라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수형도고, 그럼 뭐 해보면 되고, 고백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쓰는 문제의 유형이다 그 말이고, 1, 2, 3, 4를 1년으로 나누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I가 아기 덩어로 완주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뭔 말이냐? 그냥 4자리 숫자를 만든대. 여기다는 2를 쓰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럼 얼마를 쓸 수 있다? 2하고 3하고 4하고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 형태로 나눠라 그 말이고. 그럼 2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쓸 수 있다? 1하고 3하고 4 쓸 수 있잖아. 맞냐? 그럼 얘는 3, 4 남았는데 3, 4 순서로 안 되니까 여기 4, 3. 여기는 1, 4 남았는데 1, 4 안 되니까 4, 1. 여기 1, 3 남았는데 3, 1은 안 되니까 1, 3.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써봤더니 이게 하나, 둘, 셋. 여기도 써보면 얼마 나오고 이제 얼마 나오네. 이렇게 쭉 써보면 총 9가지가 나오네. 답은 1번이고, 실제로 한번 써보라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은 쭉 같이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온 공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이제 다시 머릿속에 다시 넣어야 된다고.